자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주에도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실까요? 효율적 시장에 대한 말이네요. 효율적 시장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되는 바,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정상 이상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죠.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인 것 아실 거고, 또 과거 정보에 대한 투자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이미 가치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고 배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잘 보시면 정상 이상의 이윤입니다. 정상을 벗어난 이윤입니다. 그럼 이 자체가 초과 이윤입니다. 그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얻을 수 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거죠. 근데 이렇게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. 대부분 초과이윤 이렇게 외웠거든요. 외우니까 정상 이상 이윤을 집어넣으면 마치 정상 이윤처럼 착각을 합니다. 문장을 읽으실 때. 그래서 정상 이상의 이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우리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. 정상 이상의 이윤은 초과 이윤입니다. 근데 만약 이때 이상자가 없고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. 이건 맞아요. 왜냐?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거든요. 따라서 이 문장은 틀린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. 자, 두 번째 문제입니다. 할당 효율적 시장에선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까진 좋았어요.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. 이게 잘못됐죠. 우리 아까 뭐 배웠어요? 완전 경쟁 시장은 그 자체로 초과이윤 얻을 수 없으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 맞습니다. 그러나 불완전 경쟁 시장도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역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만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배웠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? 따라서 이 문장도 잘못된 표현입니다. 자, 불완전 시장도 어떤 경우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동일한 경우, 일치하는 경우에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. 틀린 지문이에요. 자, 세 번째 문제. 랠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두 상업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지에 미치는 상거래 영향력의 크기는 그 도시 인구의, 여러분, 인구의 비례 반비례. 비례한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인구의 비례,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인데 비례와 반비례 위치 바꿔서 틀리게 만든 거 보이시죠? 따라서 이 문장도 틀린 지문입니다. 자, 네 번째 문제입니다. 허프의 확률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매장 면적 및 경쟁 점포의 수, 매장까지의 거리 등에 의해 결정된다. 맞지요?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지문이에요. 근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매장 면적이나 규모가 클수록 그 매장으로 소비자가 이동할 확률은 커지는 거고, 그 매장까지의 거리가 멀수록, 그리고 경쟁 점포의 수가 많을수록 그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어느 질문? 자,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. 자, 크리스탈러저 거시적 중심지론이죠. 그러면 최소 요구치가 재화에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배우셨잖아요. 근데 성립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틀렸죠.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? 최소 요구치는 쉽게 말하면 어떤 중심지, 즉 어떤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인 것이고, 또 재화의 도달 거리는 그냥 거리가 아니라 그 중심지, 점포를 이용하는 전체 고객 수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재화 최소 요구치, 다시 말하면 그 점포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는
전체 고객 수가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. 그럼 당연히 중심제가 성립이 되고 즉 매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성립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지문도 틀린 지문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